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10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0.84% 상승이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초죠. 미국의 부채 한도 조정이라는 그런 악재를 맞아가지고 14,200포인트 저점을 찍고 거의 V자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전고점 부분이죠. 이 박스권의 상단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이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장 그리고 아시아 증시 동반으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0.74%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1.16%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3029포인트,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단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안착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일 기관의 보유예수 물량이 풀렸죠. 저는 전일 종가 분할을 했는데요. 오늘 현대중공업이 그다지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가 오버나이트 한 물량을 그대로 홀딩 중이고요. 얘가 10만원을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홀딩을 해갑니다. 어쨌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라도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양봉의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 중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자, 하이브하고 펄어비스인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7만원 저점을 찍고 지금 현재 32만원. 자, 얘가 4거래일 만에 급격하게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프로비스도 비슷한 그래프죠. 자, 프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크게 상승을 해 가지고 종가가 7.59% 상승 마감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프로비스를 거래를 했습니다. 프로비스를 다른 지점에서는 거래를 하지 못했고요. 이런 지점이죠. 열린목 96,000원 이 부분에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홀딩 중입니다. 자, 이걸 매수를 했던 까닭은 오늘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가 좋았고요. 잠정 투자상의 기간의 순매수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장 종료 후에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97,000주, 기관이 69,000주 순매수를 했던 걸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일 다시 95,000원 이 부분에 아침에 살짝 한번 온다면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큰 이탈이 없는 한 여기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프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까지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일부 물량 종가 분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도 거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2차전지 소재주들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LNF와 세로닉스 얘를 중심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 오늘 시초가가 2.59%로 시작해 가지고 고가가 10%까지 상승을 해 주었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LNF를 보고 세로닉스를 거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가 아침 시초가가 1.37%에 시작을 했습니다. 29,500원에 시작을 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전일 시간에 단일가 거래가 1.5% 하락을 한 28,650원에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장전 시간에 물량도 매도로 이렇게 나와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오늘 동시호가에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수를
집어넣었는데요. 아깝게도 200원 차이로 동시효과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얘가 한 번도 쉼없이 이렇게 26%까지 상승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3분봉 차트를 보시면 얘가 한 번도 이렇게 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날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효과에 잡지 못해 가지고 얘네를 거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알고 있어도 이렇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가가 26% 상승을 했다가요, LNF가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얘네도 같이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떨어질 때는 거래를 하기랑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거래를 할 때는 굉장히 선침해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LNF의 수급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 기관 이렇게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프상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으로 원가상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줬지만 수급이 조금 아쉽죠. 지금 5일 이동 평균선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에는 내일 20만원대 초반 저점 매수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세로닉스를 거래하는 것보다는 LNF를 거래하는 게 훨씬 낫죠.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신고가를 갱신해 줄 때는 워낙 오르는 폭이 크기 때문에 세로닉스를 거래하는 게 정답이라면,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세로닉스를 거래하는 것보다는 LNF를 거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다음은 컨텐츠 관련주들입니다. 자, 컨텐츠 관련주들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 윗꼬리를 만드는 그런 애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어제 마이네임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던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가 7%에 시작해가지고 고가가 14%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5.7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방송이 끝나고 마이네임이라는 드라마를 나는 보지 못하고 두 편을 봤습니다. 첫 두 편을 보니까 대충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고요. 드라마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오징어 게임처럼 지속적으로 흥행에 성공할지는 제가 드라마를 본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부호가 남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 드라마, 이렇게 드라마가 방영되는 일정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저께 살펴보니까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10월 18일 날 넷플릭스에 방영이 됩니다.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는 유아인이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주식은 뉴하고 제이 콘텐츠인데요. 제이 콘텐츠리하고 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죠. 11월 18일 이전에 이렇게 한번 가격 조정을 보인다면 이런 애들은 넷플릭스에 방영되는 11월 18일 이런 드라마의 흥행을 노리고 한번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TVN에서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됩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결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드라마보다는 얘네들이 방영을 했을 때 그런 흥행이라든지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이번 주에 TVN에서 방영이 되고 있고요. 지리산의 관련주들은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A스토리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거래 잘 하셔서 큰 수익 거두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